안녕하세요. 과학의 힘 에너지 청혜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은요, 역학적 시스템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죠. 오늘 드디어 이 역학적 시스템의 마지막 개념을 공부할 시간입니다. 여태까지는 우리 친구들이요, 조금 익숙한 것부터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운동량, 또 충격량,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함께 해야 되거든요. 그치만 사실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좀 마음을 열고, 오늘 내용은 내가 처음 듣는 거구나, 잘 들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공부 역시 선생님이 고른 오늘의 사진 POT들을 보는 것으로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요, 지금 선생님이 고른 이 픽한 사진은요, 보니까 어때요? 선생님, 저요, 달걀은 알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볼 때는요, 달걀 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방석, 콘크리트, 바닥, 이 정도는 알겠죠? 선생님, 저거 당연히 달걀을 방석 위에 떨어뜨리면 안 깨지고,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뜨리면 깨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현상은 당연한데 이걸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건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오늘 공부하고 나면요, 이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그래프도 우리 친구들은 설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해시태그 첫 번째 운동량에 대한 공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친구들과 함께 선생님이 공부할 개념은요, 운동량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역학적 시스템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고 첫 번째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힘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가 어떤 법칙이었냐면 관성이라는 법칙이었어요. 거기서 관성이 뭐였어요, 우리 친구들? 그렇죠. 물체가,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자기 운동 상태를요,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이었다고요. 그래서 멈춰있는 애는 멈춰 있으려고 하고, 운동하던 애는 계속 운동하려고 했어요. 그게 우리 관성법칙입니다. 이 얘기 했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선생님이요, 요만한 돌멩이랑 이만한 바위를요, 가지고 왔어요. 선생님이요, 힘을 줍니다. 어떤 걸 변화시키기가 어려울까요? 선생님, 당연히 이 조그마한 돌멩이는 톡 건들면 변화가 되고, 이 바위는요, 아무리 건드려도 변화가 잘 없을 거예요. 즉, 변화시키기 어렵다라는 건 질량이 큰 거예요. 당연하죠. 질량이 크다는 건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거예요.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건 그 물체가 자기가 있던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하려는 거예요. 그럼 질량이 크면 변화시키기 어려운 거고,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건 그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강하다는 거구나. 근데 그 성질을 우리 뭐라고 했어요? 관성이라고 했다고요. 즉, 질량이 크다면 관성이 크다. 우리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어떤 물체가요, 천천히 오고 있었어요. 이 물체 멈추게 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엄청나게 빨리 오는 물체를요, 선생님 딱 멈추게 하는 게 쉬울까요? 선생님, 당연히 천천히 오는 애 멈추기 쉽죠. 그 말은 뭐예요? 빨리 오는 애는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속도가 크면 변화시키기 어렵구나. 지금 선생님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운동하는 물체는요, 질량이 클수록 멈추기가 어렵대요. 즉, 질량이 크면 운동의 세기가 크다는 거예요. 속도가 크면 운동의 세기가 크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운동의 세기를 어떻게 나타낼 거냐고요. 오늘 그 얘기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그 얘기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물체의 운동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 그냥 수치로 나타낼 거래요. 근데 우리 친구도 혹시 이런 경험 있어요? 선생님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학교 다닐 때요, 무조건 새학기가 되잖아요? 그럼 체육 시간에요, 무조건 달리기 했어요. 첫 시간에.
그때요, 이제 친구들끼리 항상 달리기 하는 거 아니니까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옆에 있는 친구가 너 운동 잘해? 이렇게 물어봐요. 너 운동 어느 정도 해? 이렇게요. 새학기 되면 체육 시간에 늘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맨날 첫 시간에 무조건 달리기 하거든요. 뭐 하냐면 100m 몇 초에 뛰나 이거 맨날 했다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맨날 물어봐요. 너 운동 어느 정도 해? 그럼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 너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선생님 뭐라고 해야 돼요? 나 이렇게 얘기하죠. 나 100m 20초에 뛰어.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너 운동 어느 정도 해? 나 100m 20초에 뛰어. 이 말은 뭐예요? 선생님 결국 1초에는 몇 미터 가겠다는 거야? 1초에는 5m 간다는 얘기라고요. 자, 친구가 선생님한테 물어봤죠. 너 운동 어느 정도 해?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라는 건 뭐예요? 존재. 그럼 선생님이랑 약속했어요. 그죠?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시스템 공부하면서 존재를 우리 수치로 나타내자, 양으로 나타내자, 질량, 우리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럼 이건 질량이네, 질량.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해? 나 100m 20초에 뛰어. 결국 1초에 나 5m 가. 이게 뭐예요? 속도예요, 속도. 그럼 나의 운동 정도는 질량이랑 속도로 나타낼 수 있는 거네. 우리 이렇게 이미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냥 멋있게 표현한 거예요. 자, 물체의 운동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 우리는 지금부터 그걸 운동량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정도를 그냥 숫자로 나타낸 거예요. 왜?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면 어렵잖아요. 근데 10 정도 해. 나 15 정도 해. 나 20 정도 해. 얼마나 깔끔해요. 그냥 수치로 나타낸 게 운동량이라고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물어봅시다. A한테 너 운동 어느 정도 해? 그럼 A가 뭐라고 해? 나는 존재예요. 존재를 수치로 나타낸 거 2kg. 나 1초에 5m 가. 되셨죠? 이거 곱하래요. 그럼 그대로 쓰는 거지. 10 숫자 그대로 쓰고 거기 보이는 거 다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도 안 어렵네요. 그렇죠? 자, 우리 B한테도 물어봅시다. 너 운동 어느 정도 해? 그럼 B가 뭐라고 해요? 나의 존재, 그걸 양으로 나타내자고요. 5kg. 나 1초에 2m 가. 그럼 곱하면 어떻게 돼요? 10k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선생님, 얘 A와 B 질량도 다르고 속도도 달랐는데 A가 운동하는 정도 10이고 B도 운동하는 정도 10으로 A와 B의 운동량의 크기는 같네요. 질량이 달라도 속도가 달라도 운동량의 크기 같을 수 있다고요. 너도 10 정도 운동하는구나. 너도 10 정도 운동하는구나. 근데 다른 게 있어요. 과학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수학처럼 음과 양의 개념이 아니고 요 방향을 내가 플러스로 정할게. 그럼 반대 방향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즉 운동량의 방향이라는 건 이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되셨을까요? 너무너무 쉬운 개념이에요. 그냥 물체한테 물어보면 돼요. 너 운동 어느 정도 해? 나 존재의 양, 질량에 1초에 몇 미터 가. 속도를 곱해주면 된다고요. 질량과 속도의 곱이 곧 그 물체의 운동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 운동량이다 라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도 안 어려우시죠? 되셨을까요? 그래서 운동량이라는 건 물체의 질량에 속도를 곱한 겁니다. 라고 지금부터 보시고 우리는 기호를요. P 이렇게 적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운동량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문제 풀어봅시다. 운동량은요. 질량과 뭐의 곱이래요. 자, 우리 선생님 친구가 선생님한테 물어봤잖아요. 너 운동 어느 정도 해?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 100m 20초에 뛰어. 1초에 5m 가. 이게 뭐예요? 그게 속도죠, 속도. 질량과 속도의 곱이라고요, 운동량은. 나의 운동 정도를 수치로 표현한 거. 되셨죠? 자, 질량 2m인 물체가요, 1초에 10m 간대요. 10m/s로 운동할 때 물체의 운동량, 너 운동 어느 정도 해? 그 크기를 쓰래요. 그럼 나의 존재를 양으로 나타낼 거예요? 2kg. 나는 1초에 10m 가.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20하고 단위 그대로 적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 물체의 운동량, 운동 정도를 표현한 물리량. 되셨죠? 아, 그럼 운동량이라는 건 우리 이제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나타내자. 그럼 우리 첫 번째 운동량 되게 어려울 것 같았지만 끝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충격량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우리 충격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역시 힘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선생님이요, 이 단원에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그냥 쓱 읽고 넘어가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정의는요, 처음에 나왔던 거예요. 어떤 물체의 모양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물체의 운동 상태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운동 상태라는 건 뭐예요? 그 물체의 움직이는 방향 달라질 수 있죠. 빠르기, 속력이에요. 방향과 속력을 같이 얘기하면 속도라고요. 이런 것들이 변하면 아, 그 물체는 힘 받았다. 우리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힘의 효과는 어떨 때 커지는 걸까요? 자, 우리 아까 선생님의 그 경험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고요. 선생님 친구가 뭐라 그랬어요? 너 운동 어느 정도 해? 이러니까 선생님 뭐라 그랬죠? 나 이렇게 얘기죠. 나 100m 20초에 뛰어. 이건 1초에 5m 간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너 운동 되게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나 운동 되게 못하는구나 처음으로 안 거예요. 자, 그러면 보통 사람의 반응이 이제 두 개예요. 어떤 반응이 될까요? 너 운동 되게 못한다. 너무 충격받으니까 매일매일 달리기 연습할 수 있죠. 그럼 선생님의 이 기록이 점점 어떻게 될까요? 점점 좋아지겠죠. 선생님이 점점 좋아져서 언젠가는 1초에 10m 갈 수 있겠죠. 혹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너 운동 되게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달리기는 나의 길이 아닌가 봐. 점점 달리기를 더 안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언젠가는 내가 1초에 원래는 5m는 갔었는데 그죠? 5m는 갔었는데 1초에 이제 2m 가게 될 수도 있다고요. 어떻게 변할지는 몰라요. 어쨌든 선생님이 너 운동 되게 못한다 이 말 듣고 나니까 변화가 생겼다고요. 변화. 왜요? 변화하게 하는 원인은 힘이에요. 즉 힘의 효과는 언제 커져요? 당연히 큰 힘을 받으면 받을수록. 왜? 힘이라는 건 변화시키는 원인이에요. 변화시키는 원인이 커지면 커질수록 힘의 효과는 당연히 커지죠. 이건 뭐 당연한 얘기예요. 그쵸?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친구가 선생님한테 너 운동 되게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한 번 들을 때는 그래 뭐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 다음 날도 너 운동 되게 못한다. 그 다음 날도 너 운동 되게 못한다. 이거 매일 듣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선생님 엄청나게 충격이 강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그 힘을, 그 충격을 받는 시각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힘의 효과는 커질 거라는 거예요. 아, 힘을 받는 시간이 길수록 그 힘의 효과가 커지겠다. 그러면 이 힘의 효과를 우리 물리량으로 어떻게 나타내나요? 그게 바로 충격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물체가 운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물체의 운동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선생님이 1초에 5m 가는 운동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1초에 10m 가게 될지 1초에 2m 가게 될지 모르지만 변화가 생겼죠. 물체의 운동을 변화시키는 그 물리량, 너 운동 되게 못한다 이렇게 줬던 거, 그게 충격량이라고요. 근데 그 충격량을 결정하는 건 뭐래요? 너 운동 되게 못한다 그 힘 하나랑 그거를 누적된 시간 얼마나 들었냐고요. 받는 시간, 그 두 개의 곱으로 이 충격량 정의할 수 있대요. 충격량이라는 건 그 힘, 그리고 그 힘을 받은 누적된 시간, 그거를 곱하면 물체의 운동을 변화시키는 물리량, 바로 충격량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충격량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충격량이 뭐라고요? 물체의 운동을 변화시키는 물리량이래요. 자, 그럼 변화시키려면 변화하게 하는 원인이 있어야죠. 그 변화하게 하는 원인이 뭐예요? 힘이지, 힘. 우리 힘 그렇게 정의했잖아요. 모양이 변할 수 있어요.
운동 상태가 변할 수 있어요. 우리 그 운동 상태 얘기했잖아요. 변화하게 하는 원인, 걔가 있어야 변화시키는 물리량. 그게 될 거 아니에요. 즉, 힘, 변화시키게 하는 원인, 힘이 작용하고 그 힘이 작용한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이거 두 개의 곱으로 결국 충격량, 운동을 변화시키는 그 양이 얼마나 됩니까? 힘의 효과가 얼마나 됩니까? 그거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런 충격량의 방향 어디겠어요? 힘의 방향이겠죠.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방향으로 충격량의 방향이 결정된다. 되셨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그래프가 힘과 시간의 그래프예요. 선생님이 첫 번째 날 들었어. 첫날 너 운동 되게 못한다. 두 번째 날 또 들었어요. 너 운동 되게 못한다. 세 번째 너 운동 되게 못한다. 누적된 스트레스. 이게 다 뭐예요? 선생님의 충격량. 이렇게 되는 거죠. 왜요? 이게 값이 뭐예요? 힘 곱하기 요거는 뭐예요? 힘을 받은 시간. 결국 이 그래프 아래의 넓이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힘과 시간의 곱이라고요. 근데 우리 힘과 시간의 곱은 뭐라고 하기로 했어요? 충격량. 그러니까 힘과 시간의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 넓이가 차지하고 있는 건 곧 충격량입니다. 이거 선생님이요, 이따가 조금 더 복잡한 그래프로 반드시 볼 거예요. 그때 선생님 물어볼 거예요. 힘과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의 넓이가 차지하는 건 뭐예요? 똑같이 물어볼 거예요. 그때 우리 친구들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 선생님 그거 충격량이에요.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고요. 되셨죠? 좋아요. 자, 그럼 우리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운동량은 질량과 뭐의 곱이래요? 그럼 이거 그거죠. 너 운동 어느 정도 해? 나 1초에 5m 가. 나 질량이에요. 존재. 나 1초에 5m 가. 뭐예요? 속도. 우리 그렇게 나타내기로 했어요. 충격량은 너 운동 되게 못한다. 선생님 충격받았어요. 그죠? 힘. 근데 그거를 며칠 받았냐? 그 누적된 시간이 얼마나 되냐? 힘과 힘을 받은 시간. 그거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요. 되셨죠? 자, 그럼 힘과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 부분이 차지하는 넓이 이거 방금 하고 온 거죠. 힘과 힘을 받은 시간, 그 곱인 충격량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힘이 일정하면 이 힘이 일정하대요. 얘는 충격량인데 그때 이 힘이 일정하면 충격량의 크기는 얘는 이 크기는 힘을 받은 시간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값도 커지겠죠. 즉 시간에 어떻게 되고 하나가 커질 때 얘도 커지면 같이 커지면 비례한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비례하고 충격량의 크기가 같으면 이번에는 이 크기가 같대요. 얘가 같으려면 작용하는 힘의 크기, 이 힘의 크기는 얘가 만약에 커진다면 힘은 작아지겠죠. 얘네 둘 사이는 어떤 관계? 얘가 커지면 얘가 작아져요. 얘가 작아지면 얘는 커지겠죠. 하나가 작아질 때 하나는 커져요. 우리 그거 반비례합니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운동량, 충격량 처음 들을 때는 낯설었죠. 어려울 것 같았지만 막상 들어보니 별거 아닌 거예요. 아, 운동량, 질량과 속도의 곱. 충격량은요. 힘 받았을 거잖아요. 변화시키려고 힘 받았죠? 그 힘을 얼마나 받았어. 그 힘을 받은 시간을 곱해주면 결국 그 물체가 변화하는데 필요한 그 물리량이 결정되더라. 되셨을까요?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운동량 그리고 충격량 같이 공부했다고요.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 내용을 해시태그 세 번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랑요.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 하나를 가져왔어요. 선생님이 여기 있는 이 물체한테 물어볼게요. 너 운동 얼마나 해? 너 운동 어느 정도 해? 그러면 이 물체 뭐라고 대답해요? 나 존재예요. 나. 존재를 우리 양으로 나타내자 그랬죠? 그게 뭐예요? 질량. 1초에 몇 미터 가? 속도예요. 근데 우리 그거를 초기 상태다라고 해서 우리 보통 속력을 이렇게 V로 나타내잖아요. 근데 초기다라고 해서 여기 아래다가 0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 그냥 속도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너 운동 어느 정도 해? 그러니까 질량이랑 속도의 곱 운동량으로 나타낸다고요.
MV0예요. 됐을까요? 좋아요. 운동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처럼. 물론 100m 20초 운동 못하지만 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친구가 와서 얘기하죠. 너 운동 되게 못한다. 힘 받았다고요. 충격 받았어요. 물체가 받은 힘 F예요. 한 번 얘기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 친구처럼 그 다음날도 얘기하고 그 다음날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해요. 힘 받은 시간 T예요. 그럼 어떤 힘을 어떤 시간 동안 받아요. 우리 그걸 뭐라고 해요? 충격량. 선생님이요. 충격량 받았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생님은요. 달리기 진짜 열심히 했어요. 너 다시는 그 농담 못하게 내가 보여줄 거야. 그래서 나중 상태. 선생님 연습 열심히 했다고요. 충격량 받아서 나중에 그 친구가 물어보겠죠. 너 운동 어느 정도 해? 그때 당당하게 나 존재죠. 나의 존재. 질량. 이제 1초에 10m 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의 속력을 V라고 한다면 MV가 되는 거죠. 되셨어요? 자, 여기에 선생님 아주 당연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초기에 선생님의 운동량이요 10이었어. 근데 나중에 선생님의 운동량이요 20으로 바뀌었어. 열심히 연습해서 20 됐다고요. 도대체 얼마만큼의 충격량을 받았길래 운동량이 10이던 이 물체의 운동량이 20으로 늘었을까요? 이거 너무 간단한 산수잖아요. 선생님, 운동량 10이 내가 충격량 10 받으니까 당연히 나중에 운동량 20이 됐겠죠. 자, 그러면 이 얘기를 다시 한번. 결국 충격량이라는 건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 상태의 운동량에서 MV에서 처음에 나의 운동량을 빼주는 거래요. 그럼 충격량이라는 건 운동량의 변화량이구나. 되셨어요? 사실은 정의에서부터 이미 시작된 거예요. 물체의 운동을 변화시키는 물리량이었다고요. 즉, 얘가 이렇게까지 변화하도록 얘가 준 양이라고요. 이 운동량에 충격량 더해져서 얘는 결국 운동 이렇게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받은 힘. 이 힘을 받은 시간. 그게 우리 충격량이었다고요. 우리 그거 운동량의 변화량이라 그랬죠. 그럼 요거 질량은 똑같으니까 앞으로 그냥 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 이 말이 뭐예요? 운동량의 변화량. 요거를 조금 어렵게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 변화량이라는 표시를 요렇게 세모로 하고 이렇게 하면 속도의 변화량이에요. 우리 이렇게 그냥 읽는 거예요. 얘는 그냥 그런 역할이에요. 속도의 변화량. 그러면 얘는 운동량이잖아요. 이거를 운동량의 변화량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이거 그냥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보니 충격량이라는 건 결국 운동량의 변화량이구나. 충격량과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 운동법칙 1, 2법칙은 배웠는데 뉴턴 운동 제 3법칙을 공부를 안 했어요. 이 3법칙을요 살짝 넣어보면 굉장히 재밌는 현상 하나가 나타납니다. 자, 이 3법칙을 뭐라고 하냐면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 그래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우리 친구들 이런 적 있죠. 얼음판 위에요 A와 B가 서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서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A가 B를 밀어요. 그럼 B도 A를 어떻게 되죠? 밀어요. 한 사람을 밀 수도 없다고요. 내가 얘를 밀면 빙판에서 반대쪽 사람도 선생님을 밀어요. 자, 이때 만약에 A가 B를 당겨요. 그럼 B도 A를 당긴다는 거예요. B가 A를 당기는 힘을 우리 작용이라고 한다면 A가 B를 당기는 힘을 반작용이라고 해요.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당기는 이 힘은
반드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 실생활에 와보면 훨씬 더 잘 와닿아요. 로켓이 연료를요, 뒤로 분사하래요. 뒤로. 그러면 뒤에서 앞으로 밀어주는 힘이 동일한 크기로 발생하겠죠. 얘가 작용이면 반작용이 있을 거잖아요.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로켓이 연료를 뒤로 분사했으니까 뒤에서 앞으로 밀어주는 그 힘으로 로켓은 앞으로 나아간다고요. 또 노를 뒤로 저어요. 그러면 뒤에서 앞으로 밀어주는 힘이 반작용으로 생기겠죠.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그 힘으로 배가 앞으로 나아간다고요. 아, 그러면 지금 얘네 다 작용, 반작용 그 법칙에 대한 얘기구나. 자, 그러면 이거를요, 우리가 하던 얘기 있죠. 운동량, 충격량 거기에 넣어보자고요. 자, 어떤 두 물체가요, 각각 운동하고 있었어. 근데 뒤에서 오던 애가요,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그럼 얘네 어떻게 되죠? 충돌하겠죠. 자, 충돌하면 A가 B를 밀면 B도 A를 민다고요. 그럼 충돌 시 무슨 법칙 성립? 작용, 반작용 성립. 그러면 서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같아요. 방향은 반대. 우리 그거 어떻게 했어요? 힘은 같고 방향은 반대니까 얘가 하나가 플러스면 얘는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얘네 주고받은 힘이 같다는 거예요. 그쵸? 오케이, 그럼 힘이 같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 이거 말 돼요? 얘네 둘이 부딪히는데 얘가 얘랑 부딪히는 시간이 A는 5초고 얘는 2초. 말 돼요, 안 돼요? 얘가 부딪혔는데. 얘가 5초면 얘도 5초 부딪히는 거지. 얘는 5초 부딪혔는데 얘는 2초만 부딪힐 수 있어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 작용, 반작용을 받는 시간을 보면 얘가 충돌했다는 건 얘네 둘이 시간도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두 개의 값이 같으니까 여기다가 힘을 받은 시간 선생님이 곱해볼게요. 이렇게 되죠. 그럼 힘을 받은 시간. 여기도 힘을 받은 시간. 그 크기가 같대요. 우리 힘을 받은 시간. 너 운동 진짜 못한다. 너 운동 진짜 못한다. 이거 뭐였어요? 충격량. 선생님, 그러면 물체가 충돌하면 서로 주고받는 충격량이 같다는 거예요? 같다고요. 왜? 작용, 반작용 때문에. 근데 선생님, 우리 충격량은 앞에서 운동량의 변화량이라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운동량이라는 건 어떻게 나타내기로 했어요? 질량과 속도의 곱.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이란 건 질량이 변하지 않으니까 속도의 변화량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요 값이 같대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대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얘네가 충돌했어요. 충돌하면 작용, 반작용으로 힘이 같아요. 힘을 받는 시간도 같아요. 이 두 물체는 충격량이 같겠죠. 그 말은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A의 질량이 만약에 B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A의 질량이 B보다 크다. 요 두 개의 값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가 A고 얘가 B라고 하면 요 값이 같아야 돼. 근데 A의 질량 얘가 훨씬 더 크대요. 얘보다. 근데 값은 같아야 돼요. 그러면 속도 변화량은 얘는 작게 나타나겠죠. B는 속도 변화량은 크게 나타나겠죠. 그러면 이 두 물체 사이에 충돌했을 때 질량이 작아야 속도 변화량은 크게 나타나는구나. 그러니까 두 물체가 충돌해요. 무조건 질량이 작은 애가 속도 변화량 크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되셨을까요? 그거 정리해보면 질량이 A가 크대요. 그 말은 속도 변화량은 B가 클 거라는 거예요. 왜? 질량이 작은 애가 속도 변화량 크게 나타나니까. 자, 다시 물체가 충돌해요. 서로 주고받는 힘이 같아요. 작용, 반작용. 힘을 받는 시간도 같아요. 그럼 곱하면 그게 결국 충격량이래요. 그쵸?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에요. 이 값이 같아요.
그 말은 즉 질량이 작은 애가 더 속도가 많이 변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우리 실생활로 가져와서 해석을 좀 해보자고요. 선생님이 오늘 픽한 사진, POTD로 골랐던 그 사진이에요. 자, 이 그림으로 우리 오늘 배운 내용이요 다 정리할 수 있어요. 가봅시다. 첫 번째, 선생님 그냥 좀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달걀을요 질량 1kg이다. 우리 이렇게 할게요. 이 달걀은요 그냥 얘 둘 똑같은 거예요. 1kg이에요. 처음에는 멈춰 있었어요. 그러면 속도는 어떻게 돼요? 아예 0이지. 얘도 0, 얘도 0. 우리 운동량은 어떻게 구해요? 나 어느 정도 운동해. 이렇게 잖아요. 근데 지금 속도가 0이니까 이 두 물체 모두 다 초기의 운동량은 0이에요. 자, 이 물체를요 자유 낙하시킬게요. 공기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 자유 낙하시킨다고요. 자, 그럼 힘은 뭐예요? 자유 낙하니까 힘은 중력이죠, 중력. 그리고 선생님이 그냥 임의로 자유 낙하시킬 건데 한 3초만 볼게요. 3초만. 되셨어요? 자, 그럼 힘은 mg잖아요. 중력. 맞아요? 질량은 지금 줬어요. 1kg짜리. 우리 중력과 속도 9.8인데 그거 계산이 어렵잖아요. 우리 그냥 10 이렇게 할게요. 10. 되셨어요? 자, 그러면 힘은 1 곱하기 10이에요. 근데 이 힘을 받는 시간이 지금 몇이래요? 3초라고 선생님 정했어요. 그러면 이 달걀은요 멈춰 있다가 충격량 몇을 받을 거예요? 당연히 30 받겠지. 이거 계산한 거잖아요. 충격량. 자, 그러면 진짜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인지 보자고요. 자, 3초 지나면 자유낙하 했을 때 이물체의 운동의 속도 어떻게 돼요? 우리 이거 했잖아요. 1초일 때 10, 물론 9.8로 했죠. 2초일 때 19.6, 3초일 때 29.4 이거 했잖아요. 그거를 우리 10으로 편하게 하니까 1초일 때 10, 2초일 때 20, 3초일 때 30. 그럼 3초일 때 지금 속도가 몇이 된다는 거예요? 3초일 때 속도가 30이 된다는 거라고요. 자, 그럼 운동량 계산하면 질량은 1이고 속도는 30이니까 MV 진짜 몇이 돼요? 30이 된다고요. 0이었던 애가 지금 운동량이 30 됐어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30이에요. 운동량의 변화량 30.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인지 보자고요. 진짜 30으로 똑같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구나. 되셨죠? 자, 근데 이 3초가 지났을 때가요. 막 방석과 콘크리트 바닥에 막 떨어지기 직전이었다. 이렇게 생각해봐요. 그럼 좀 있으면 떨어지겠죠. 그리고 얘는 멈출 거예요. 멈추면 속력은 0이 되겠죠. 근데 떨어지기 직전에 얘네 운동량 몇이었어요? 30이었죠. 지금 계산했잖아요. 우리 이거. 운동량. 멈추면 운동량 0이 되겠죠.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은 뭐라 그랬어요? 충격량. 그럼 얘도 지금 충격량 30 받았고 얘도 충격량 30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 질문이에요. 여기서. 얘도 충격량 30, 얘도 충격량 30이에요. 근데 왜 방석 위에 떨어진 이 달걀은 안 깨지고 왜 이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진 달걀은 깨지냐고요. 얘는 왜 안 깨지고 얘는 왜 깨져요? 자, 충격량은 뭐와 뭐로 결정돼요? 힘과 힘을 받은 시간. 얘가 30인 건 지금 여기서도 안 달라져요. 얘도 충격량 30 받았고 얘도 충격량 30 받았어요. 그건 안 달라져요. 자, 근데 많이 과장해서 많이 과장해서 이 방석 위에 떨어질 때는요. 힘을 받는 시간, 얘가 폭신하잖아요. 달걀이 떨어지는 그 힘을 받는 시간이 10초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0초였다. 10초였대요. 근데 얘가 30 돼야 돼. 그럼 결국 얘가 받는 힘은 몇이에요? 힘. 그럼 그건 3N밖에 안 받은 거네. 그쵸? 자, 그럼 콘크리트 바닥 달걀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얘가 힘을 받은 시간 1초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30 되려면 힘은 30N 받았다는 거예요. 아, 선생님 지금 이거 충격량은 30으로 같은데 힘을 받는 시간을 다르게 해줬더니 힘이 달라졌고 방석에는 3N의 충격량 말고 힘 얘기하는 거예요. 충격력이 3N이 됐고 콘크리트 바닥 위에는 30N의 충격력이 작용하니까 얘는 힘이 작아서 안 깨지고 얘는 힘이 크니까 깨진 거네요. 되셨어요? 충격량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얘도 30, 얘도 30, 충격량은 안 달라진다고요. 근데 충격량은 힘 곱하기 힘을 받은 시간이에요. 즉, 힘을 받은 시간을 길게 해주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얘를 푹신한 데다 떨어뜨리면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져서 충격력이 줄어드니까 계란은 안 깨진다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걸 그래프로 해석해 볼 거예요. 자, 힘, 시간 그래프예요. 선생님 이거 아까 할 때 물어본다 그랬거든요. 힘과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이 아래 넓이가 차지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충격량이라고. 선생님 물어본다고 했던 거 기억나죠? 충격량이에요. 충격량. 그러면 방석에 떨어지든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지든 충격량은 지금 30으로 똑같다고요. 이 아래 이 넓이는요. 방석이든 콘크리트 바닥이든 30으로 똑같아. 그럼 지금 뭐가 다른 거예요? 콘크리트 바닥은요. 힘을 받은 시간이 짧아. 그러니까 이 콘크리트 바닥에 작용하는 힘이 어때요? 큰 거예요. 지금 얘를 지금 모양이 일정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 평균임을 볼 수 있어요. 평균임. 이게 왜 평균임이에요, 선생님? 이렇게 하면 얘가 여기로 오고 얘가 여기로 와요. 그래서 이 정도가 평균임입니다. 이 힘을 구할 수 있어. 자, 그럼 방석에서도 평균임 구할 수 있겠죠. 요렇게.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애가 일로 들어오고 여기 있는 애가 일로 들어온다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힘이 지금 누가 더 크게 작용해요? 충격력, 이 힘이 콘크리트 바닥에서 훨씬 더 크게 작용하잖아요. 왜? 힘을 받는 시간이 짧으니까. 방석은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충격력이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방석에서는 안 깨졌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요 그림으로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는 내용 다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입니다. 그럼 충격량이 같아요.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했더니 충격력이 작아지네요. 되셨을까요? 좋아요. 자, 그럼 그 다음 내용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똑같은 내용이에요.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에서 충격량이 같아요. 결국에 충격이 일어났고 두 물체가 충돌했다고. 그러면 주고받는 충격력이 같아요. 앞에서 우리 이 얘기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힘을 줄여줄 수 있어요?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하면 이 힘이 충격력인 거예요. 충격력. 힘을 크기를 작게 할 수 있다고요. 이거 우리 적극적으로 어디에 써요? 에어백. 교통사고 나면 충격량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힘을 받는 시간 폭신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에어백으로. 시간을 길게 해주면 충격력이 줄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안전해지는 거예요. 글러브도요. 폭신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살짝 공을 뒤로 빼면서 받아요. 그럼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죠? 충격력이 작아지는 거예요. 번지점프 줄도 똑같아요. 시간을 길게 하면 충격력이 줄어드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럼 선생님, 충격량이라는 건 힘과 힘을 받은 시간의 곱이니까 충격량을 의도적으로 늘릴 수 있나요? 저는 힘은 쓸 수 있는 게 한정돼 있는데 그럼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하면 충격량의 크기가 커지나요? 당연하죠. 이거 어디에 쓰냐면 대포의 포신 같은 거 보면 여기서 쏠 수 있는 힘은 정해져 있다고요. 대신 여기를 길게 만드는 거예요. 길게. 그럼 힘을 받는 시간이 어떻게 돼요? 길어지죠. 그러면 충격량이 커지는 거예요. 야구 경기에서 팔로스로 보면요. 이거를 칠 때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주는 거예요. 그럼 충격량이 커지겠죠.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그럼 속도 변화량이 크게 나타날 거라고요. 그런데 이런 거 활용하는 거예요.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이런 걸 보다 적극적으로 쓰는 게 어디냐? 우리의 안전과 관련된 거예요. 안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충격량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정해져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돼요? 힘을 받는 시간을 늘리면 충격력이 줄어든다. 대신 충격량이라는 건 일정하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충격량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시간을 길게 하면 충격력이 줄어들 수 있다. 어떤 거? 지금 골키퍼에 보면 안전장비 다 푹신하게 만들잖아요. 다 시간을 길게 해주는 거죠. 자동차의 범퍼, 배에 매단 타이어 다 뭐예요? 푹신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시간을 길게 해주는 거. 자동차 충격 흡수 장치, 뭐 포장재, 유도의 낙법 모두 다 시간을 길게 해줘서 충격력을 줄여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자동차 안으로 가져가 볼게요. 자동차. 우리가 자동차 안에는요, 굉장히 다양한 안전장치가 들어있어요. 근데 좀 세 개로 나눠볼 건데, 안전띠랑 먼저 에어백, 범퍼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자동차가 가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뭐 배웠냐면 관성 공부했죠. 정지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고, 운동하던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합니다. 우리 이거 공부했단 말이에요. 자동차가 계속 가고 있어요. 그 안에 타 있는 사람도 관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계속 가려고 해요. 근데 이 자동차가 엄청 큰 장애물이랑 충돌했어요. 근데 사람은 관성이 있으니까 계속 가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차 밖으로 튀어나가게 돼요. 너무너무 위험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 못 나가게 막아줘야겠죠. 그게 바로 안전띠인 거예요. 요거는 우리 관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충돌이 일어났어요. 충격량이라는 건 정해졌다고요. 그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돼요?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하면 충격력이라는 걸 줄일 수 있다. 힘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힘. 그러면 그 시간을 길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푹신하게 만드는 거죠. 에어백. 아니면 차 앞에 범퍼 같은 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충격력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라고 보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볼 건데요. 그거는 안전거리 유지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4단원에서 어떤 내용을 공부했냐면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 그 자극이 우리 몸의 신경계를 통해서 이동 해가지고 결국에 사람은 반응을 합니다. 이 얘기했죠. 근데 그때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 친구들이요. 선생님 이건 도대체 몇 초 만에 일어나나요? 바로바로 일어나는 게 아니네요? 그쵸. 우리 실생활에서도 느껴요. 우리가 자동차 타고 가다가 위험을 인식했어. 그게 눈으로 들어오는 빗자극일 수도 있고요. 소리로 들어오는 청각의 자극일 수도 있어요. 어떤 자극이든 위험을 인식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세울 수 있는 거 아니죠. 위험을 인식하더라도 위험하다. 나 브레이크 밟아야겠다라는 반응이 일어날 때까지는요. 그래도 차는 계속 간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위험을 인식하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까지 차가 이동한 거리가 있겠죠? 그거를 우리는 공주거리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공주거리. 자, 이제 브레이크 밟았어요. 그럼 차가 바로 서나요? 그렇지 않죠. 브레이크 밟아도 어느 정도 가다가 쓴단 말이에요. 그럼 브레이크 밟고 실제로 그 차가 정지할 때까지의 거리, 그걸 우리는 제동거리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말하는 안전거리는요. 이 정지거리 확보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위험을 인식해도 한 번에 설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안전수칙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되셨죠? 자, 그러면 자동차 안에 이러한 안전장치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공부했던 것은 에어백과 범퍼. 충격량은 동일해요.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하면서 충격력을 줄여줄 수 있더라. 요 얘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좋아요. 자, 그럼 우리 같이 문제 풀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질량이 큰 자동차는요. 관성이 어떻대요? 질량이라는 건 뭐예요? 내 존재. 내 존재가 커요. 그러면 나는 내가 하던 대로 하려고 한다고요. 멈춰 있었어? 그럼 난 멈춰 있으려고 해요. 내가 운동하고 있었어? 그럼 난 계속 운동하려고 해요. 즉, 질량이 크다는 건 관성이 크다고요.
그래서 정지시키기가 어렵죠. 이해되셨어요? 변화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자, 두 번째. 에어백은 탑승자가 차량 내부에서 운전대 등과 같은 장치에 충돌할 때 가해지는 뭐를 늘려서. 충돌하면 충격량은 정해지죠. 그런데 이때 힘을 받는 시간을 어떻게 해서? 짧게 해서. 충격이 가해지는 시간을 어떻게 해서? 길게 해서. 선생님 착각했네요. 다시. 충돌하면 충격량은 정해져요. 시간을 어떻게 해서? 길게 해서. 시간을 길게 하면 충격량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탑승자가 받는 힘, 충격력이죠. 이거를 작게 해주는 거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럼 한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물리 내용과 이 현상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했던 건 오늘 충격량이라는 건 힘과 힘을 받은 시간을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거였죠. 맞아요? 자, 그러면 힘이 일정하면 이렇게 돼 있어. 얘가 일정하면, 그죠? 힘을 받는 시간이 길수록, 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충격량이라는 건 증가한대요. 이거 우리 언제 썼어요? 의도를 가지고. 나는 동일한 힘으로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량을 크게 하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속도를 크게 바꿀 수 있었다고요. 그것이 바로 대포의 포신. 우리 길게 만들었던 거 있죠?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하려고. 또 야구에서 팔로스루 같은 게 속도를 크게 변화해 주려고 힘을 받는 시간을 크게 늘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충격량이 같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같대요. 얘가. 충격량 얘가 같대요. 충격량. 얘가 같으면 힘을 받는 시간이 길수록, 이번 얘가 길수록 이 값이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충격력은 작아져야겠죠. 이거 우리가 어디에 썼던 거예요? 안전장치에 썼던 거예요. 충격력을 줄여주는 거. 그러면 자동차의 범퍼, 그리고 유도의 낙법. 이게 힘을 받는 시간을 크게 해줘서 충격력을 줄여주는 방법이었습니다. 라고 우리 친구들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 오늘 조금 생소했던 운동량, 그리고 맞아요. 충격량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본 거예요. 그럼 다시 오늘 픽한 사진 POTD 보면서요. 오늘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픽했던 사진은 바로 이 사진이에요. 이제 보니 어때요? 선생님 별거 아니네요. 지금 달걀이 떨어지고 있어요. 충격량 같을 건데 방석은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력을 줄여줘요. 콘크리트 바닥은 힘을 받는 시간이 짧아서 충격력이 컸네요. 그래서 콘크리트 바닥에서는 그렇죠. 깨지지만 방석에서는 깨지지 않았습니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옆에 있는 이 그래프 보면 힘과 시간 그래프에서 아래 넓이는 충격량이었어요. 충격량은 동일하지만 힘을 받는 시간에 따라서 충격력이 다르다라는 거 꼭 그래프로 확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요. 선생님과 이 역학적 시스템의 마지막 개념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운동량, 충격량 들으면 선생님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요. 너무 생소한 개념이라서 금방 지나가면 또 헷갈리기 쉽거든요. 복습 굉장히 중요하겠죠? 복습할 때요. EBS I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우리 강의 다시 보면서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공부하다 모르겠는 거 또 궁금한 거 생기면 언제든지 Q&A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쌤 친절하게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두 번째 시스템입니다. 지구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선생님은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선생님은 과학의 힘 에너지 청혜쌤이었습니다. 우린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